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네. 주말 동안 좀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네. 주말은 좀 잘 보내셨을까요? 네, 주말은 잘 보냈는데요. 제가 토요일도 어쨌든 또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제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는 걸 느끼는 게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 자체가 예전보다 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마는 이번 주가 지나면은 끝난다라고 하니까 네. 날씨가 좀 우중충하니까 아무래도 또 기분이 조금 울적한데 사실 주식시장은 너무 좋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는 종목들로 이제 위안을 좀 삼으시면서 비 피해 없으시도록 또 끝까지 만반의 네. 또 태비를 잘 갖추시고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 또 소개해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의 조금 차별화 장세, 종목별로 지금 조금 극단적인 이제 시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패가 네. 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근데 이제 오늘 오전장에서 이제 크게 주목해볼 종목이 네. 두 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거든요. 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신고가 랠리를 진짜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우, 정말 그야말로 제가 지난주에 무거운 종목이라는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종목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리뷰해드릴 거고 어쨌든 현대차가 오늘 15%가 넘게 오전장에 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17만 원 정도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오늘 코스피 시장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동반해서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수소,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년 기관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새롭게 이제 지금 리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래차, 이제 수소차,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면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놀랄만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거의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네. 연중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차 시장에 대한 관심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서브 종목으로 한 종목 또 소개해드릴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을 주목해보자. 이게 오늘 오전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와 함께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월 6일에 언급해 주셨던 만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였잖아요. 현대차는 약간 조금 겁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현대차는 패스를 하고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만도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차를 그냥 들이댔으면은 야, 요즘 약간 소심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주들이 워낙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서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대형주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틀 동안에 두산 밥캣 그리고 만도라는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아 우리가 이제 사이즈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릴 때가 됐다. 그쵸. 그만큼 시장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뭐 15% 급등했다라는 게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만도도 지금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현재가 기준으로 하면 거의 15% 그리고 오늘 오전에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 정도의 수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3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35,000원의 목표가 터치하면 뭐 한 17% 정도 수익이 날 거거든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38,000원까지 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자동차 부품주들 밸류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뭐 수소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장치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일진 다이아라든지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는 만도라든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동반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품주들 쪽으로도까지 이제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제가 후속주 하나 또 준비해 왔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7월 20일에 꼽아주셨던 이제 서진 시스템인데 오늘도 이 5G 관련주들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수익이 또 순조로울 것 같거든요. 네, 서진 시스템 지금 오전장 10시 30분 기준으로 15% 정도의 지금 네. 수익이 진행 중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좀 많이 올랐는데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이제 투자 사이클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에이스테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래 기업들과 같이 이제 장비 발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노와이어리스 역시 이 종목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지겨운 움직임이긴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뭐 5G 장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이노와이어리스다. 스몰셀과 관련된 수혜. 하반기는 어쨌든 오늘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5G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간은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밀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 중에 이제 T-모바일 실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6% 넘게 급등을 했고 가입자 숫자가 AT&T를 지금 제쳐버렸거든요. 미국 통신회사의 2등으로 지금 등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8월 중순 즈음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발주가 시작된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하웨이를 이제 배척하는 분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웨이를 제외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T-모바일의 5G 투자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 미국에서도 사실상 이제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뭐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5G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7월 29일에 해주셨던 녹십자인데 네. 그때 목표가 28만 원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은데 터치를 했을까요? 요즘에 제가 진짜 조금 소심해져서 그런 건지 목표가가 너무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소박해요. 들거든요. 좀 많이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녹십자도 이게 정말 무거운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오늘 28만 원 목표가 뚫으면서 30만 원까지 그냥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면서 녹십자가 개발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 임상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눌림목 만들더니 그냥 5일선을 타고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첨생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 업계도 뭐 여전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또 살아있고 또 첨생법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시 후에 후속주도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녹십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만 원 근처에서는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27만 원 익절가 딱 잡아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사연 시간이 찾아왔죠? 문자 왔쇼.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279님인데요. 미코예요, 매니저님. 네. 미코 9,800원에 100%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감사합니다. 미코를 뭐 9,800원에 몰빵을 하셨는데 사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100% 이렇게 몰빵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과정까지 다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 앞으로는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미코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막 밀리기도 하고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마지막 공략 포인트로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가 좀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18,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단기 고점은 한번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16,000원 위에서 수익 좀 챙기시고요. 익절 가격은 15,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8642님 사연으로 가볼게요. 해성 DS고요. 18,900원의 비중은 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해성 주셨습니다. DS 역시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21선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9600님 사연으로 네. 가볼까요? 위메이드고요. 41,000원의 비중은 10%.
포인트,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게임주들 중에서는 웹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이었고요. 네. NC소프트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고점 부근 이제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조금 만들고 약간 좀 쉬고 있는 구간이고, 위메이드도 조금 이제 옆으로 좀 행보가 좀 길어지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모멘텀을 좀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제 판호 발급되는 부분들, 한중 관계 이제 개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면서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이제 약간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 구간에 하단 이제 지지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 자리 이제 지지가 되면 46,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단기 목표 가격은 46,0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네네. 이제 게임 관련주가 최근에 네. 이제 일제히 하락 추세인데 조정 기관으로 네.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는 건 주요 이제 추세 라인이 이제 깨지는 그런 구간이 나와야 이제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NC소프트도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고요.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도 바닥에서 거의 뭐 200% 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건 추세가 이제 훼손됐다라기보다는 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이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격 조정이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돼버리면 보유하시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하반 경직성이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게임주는 저는 지금 조정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45,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연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6056님인데 제넥신이고요. 13만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목표가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홀딩 전략 괜찮을까요? 네, 제넥신도 일단은 제가 뭐 9만 원대 구간에서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13만 원이면 조금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근데 20만 원까지 과연 올라갈까? 오늘 SK케미칼이라는 기업이 40만 원 뚫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넥신은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GXI7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루킨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한번 약물 재창출을 해보겠다. 그래서 식약처에 이제 임상 승인을 했거든요. 일상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도 오늘은 이제 주가가 조금 쉬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넥신도 최근에 이제 15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워낙 많은 거래가 터졌거든요. 800만 주가 넘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에 이제 매물 저항을 약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을 뚫어 올린다면은 뭐 한 1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요약해드리면 기술적인 이제 반등 목표치는 14만 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16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유를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준비한 원샷 원큐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네. 사실 종목보다는 어떤 업종에 있는 종목을 고를지를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기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정말요? 현재가가 이제 52,900원, 그냥 53,000원에 매수하도록 할게요. 네.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인데요. 53,0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종목들도 좋고 자동차 부품들도 정말 좋은데, 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냐면, 일주일에 항상 제가 한두 종목 정도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오늘 코스피는 1.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별로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네.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선봉에 서고, 그리고 이제 IT라든지 2차전지 5G 종목들이 이제 좀 따라가는 흐름으로 이제 연출이 좀 되면 네. 코스닥 지수가 이제 더 크게 좀 올라가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이제 흐름이 더욱더 지금 돋보이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또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뭐 5D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장치 소재 기업들 뭐 줄줄이 다 여러분들께 공략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내일 모레 시장을 이제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제약주를 하나
전략 공략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서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8월 말로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첨생법의 이제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첨생법이 뭐냐? 제가 이제 이 첨생법은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첨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의회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올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이게 시행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재생 의료와 관련된 심사 기준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선 심사라든지 조건부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매니저님 저는 궁금한 게 네네. 대체 어떤 연구가 네.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적재적소에서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어떤 분야가 그러면 수혜를 입느냐?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생의학이니까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 피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재생시키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줄기세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이렇게 바이오 의학 중에서도 연골 재생이라든지 세포 치료라든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첨생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직관적인 수혜를 입느냐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임상 2상에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는 임상 3상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첨생법이 시행되고 나면 식약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에 크게 위협이 없다면 바로 시판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심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고 아주 빠르게 신속 심사라든지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첨생법이 시행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네. 녹십자 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포 치료제, 그 중에서도 이미 시판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가 있거든요. 이뮨셀 LC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요걸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녹십자가 드디어 흑자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고, 요 이뮨셀 LC라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내종량으로 적응증을 더 확대하면서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미 이뮨셀 LC에서 꾸준하게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연간 거의 1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종량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올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바로 면역 치료제였어요. 그런 면역 치료제 중에서도 이미 시판에 성공을 한 기업이 바로 녹십자 셀이라는 기업이고, 조금 전에 제가 제넥신이라는 기업도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이 네. 제넥신도 바로 하이루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면역 세포, 인간 하이루킨 치료제, 이 면역 세포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53,000원에 그냥 딱 보기 좋게 매수가, 현재가로 매수를 좀 했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6,0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녹십자셀 소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원샷 원킬 종목이 있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서브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를 해드린 네. 종목인데, 기업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설명을 그쵸.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24,400원에 해성 D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야말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급등을 하니까 그동안에 정말 좀 찬밥 신세였던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네. 초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해성 DS라는 기업이 그야말로 이제 미래차,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해성 DS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이제 대응 전략 투자 포인트는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어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해성 DS에 대한 내용 더 듣고 싶은데 네.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방송 안내 해주셔야죠. 항상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시면은 김영희 매니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누구나 다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전기차라든지 5G와 관련된 이제 투자 사이클을 제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특히나 5G 종목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누가 될지 지난 금요일 날은 에이스테크가 가장 세게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이노바이러스가 또 급등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대장주가 바뀌면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또 5G 섹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서브 종목 해성 DS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